자, 봅시다. 그 1번 문제는 사실 이제 그 원래 이 시험에서 단답형 1번으로 나왔던 문제야. 보니까 청문은 시험 스타일이 그렇게 굳어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 그래서 단답형 1번이면 사실은 이제 주는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분 AB가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나머지 꼭지점 C와 C'이래.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지. 이게 45도고 이게 45도거든. 얘가 몇 도가 돼버려? 직각이 되어버리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사각형이야. 그러니까 AB의 중점이 이 C와 C'의 중점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B의 중점 찾으라는 문제고, 그냥 더해서 이거 나오게 되면 2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이 수업은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 사실은. 그래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든 문제를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는 그냥 이제 그거 하는 동안 아까 못 풀었던 문제들 있잖아. 그거 다시 좀 보는 게 사실 더 좋고, 그리고 이제 풀긴 했는데 이제 그 좀 뭐랄까 고민이 되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 참 이거 답지를 줘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문제들을 이제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보죠. 2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y축이 이렇게 있고, 이제 b가 마이너스 9,0이래. b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a가 뭐 a, 3 조금 더 멀리 그려야 돼. a가 3,3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친구가 4대 3이래. 근데 우리가 이제 외분 내분을 배우면서 느껴야 되는 거는 이 친구가 닮은이랑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느껴야 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도 3대 4인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야? 9칸이잖아, 맞지? 아, 여기가 b가 3인데 요 길이가 9래. 그럼 한 칸이 얼마나? 한 칸이 3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몇 칸? 4칸이니까 12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a는 10인 거야. 괜찮니?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3번 봅시다. 3번은 이제 아마 21년쯤인가 모의고사에 나오고 나서 그 뒤로 비슷한 문제들이 숫자나 뭐 기록이나 이런 거 바꿔가지고 시험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이제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대1 내분점의 x좌표가 2대1 내분점의 x좌표가 5래.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냥 알파, 베타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5라는 것이 알파와 베타의 2대1 내분점이 되잖아, 맞지?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베타 1 곱하기 알파 이렇게 하는 거지. 2 베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이 친구가 5다라는 식이 하나 일단 만들어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2 베타 더하기 알파는 5, 3은 1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알파와 베타라는 친구가 뭐를 의미하지? 근이잖아, 근. 아, 그러니까 이 둘이 갖다 놓고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k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결국 이제 두 근의 합이 8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k가 되는, 우리가 구하는 건 k거든. 결국 이제 알파 베타만 구하면 되겠네. 이 친구는 이 친구 연립하는데 그냥 이 식에서 이 식을 빼. 뭐가? 알파는 7, 그리고 베타는 7이고, 베타는 7, 알파는 1 이렇게 되어서 답은 7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시연아, 계산을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를 따라오는 게 중요해, 알지? 4번.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봅시다. 사실 이제 쌤이 그냥 외분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굳이 표현을 안 바꾸고 외분으로 그대로 냈거든.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가 이 친구를 2대1로 내분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지지? 2대1 내분.
그냥 얘를 3등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는 게 이게 2대1 내분이야. 그러니까 말 이상하게 요때 요 두 칸 한 칸 떨어진 점이 2대1 내분이 되는 거지. 그거 괜찮아? 그냥 저런 느낌이거든. 사실 저런 거 느낌이 아니고. 그러면 2대1 외분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외분. A로부터 두 칸, B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다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 여기서 한 칸, 두 칸, 한 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두 칸, 한 칸인 건 똑같은데 바깥에 있으면 외분, 안에 있으면 내분. 복잡하지 않아, 맞지? 자, 다시. 그럼 만약 3대2 외분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A로부터 세 칸, B로부터 두 칸이야. 그럼 A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여기가 이제 3대2 외분점이 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3대1 외분 합니다. 3대1 외분.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그러니까 이게 3대1 외분이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3과 1의 차이가 얼마야? 2지. 그러면 요 AB가 정확히 2등분 되어야 정확히 설명될 수 있어. 그럼 봐봐. A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한 칸 이렇게 되어서 이게 3대1 외분점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는 차이가 얼마였지? 1이었지. 그래서 그냥 이거 전체를 한 칸으로 본 거야 계속. 여기도 한 칸이었지.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한 칸으로 본 거야. 여기는 차이가 얼마야? 2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2등분해서 걔를 한 칸 봐야 돼. 만약 5대 3을 물으면 어떻게? 5대 1을 물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세 칸으로 봐야 되겠지. 요 A, B 사이를 세 칸으로 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갔다가 두 칸 돌아간 이 점이 5대 2 외분점이 되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분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결국 길이의 B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는 거고 그건 외분이든 내분이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외분의 공식을 외워서 푸는 문제는 어차피 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해석해서 푸는 문제는 외분이라는 단어를 그냥 길이의 B가 얼마나로 바꿔서 그냥 표현해버리면 얼마든지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냥 저 부분에서 열어두고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기출을 다 걸러내기가 어렵거든 현실적으로. 좋은 문제들이 다 사라져. 자, 이것을 해봅시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선분 OA를 하여튼 나와있고 그 다음에 OAB의 무기중심의 좌표가 3대1에 3,1에 그러면 여기쯤 돼야 되니까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중선으로 만들 거거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좀 그리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네. 자, 여기를 이제 3,2로 잡고 그러니까 A와 B에 대해서 요 점이 지금 무기중심인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무기중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성질이 뭐지? 2대1이잖아, 맞지? 여기가 2대1이야. 그러면 봐봐. 원점에서 두 칸 왔더니 3,1에 두 칸 왔더니 3,1에 그럼 X좌표는 두 칸당 3이 커진 거거든. 그럼 한 칸이 얼마인 거야? 2분의 3. 두 칸이 3이 한 칸이 2분의 3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더 가는 거잖아. 그럼 3에다가 2분의 3만큼 더 가면 2분의 9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Y좌표를 보게 되면 이제 두 칸 왔더니 이만큼 커졌어. 한 칸 더 가면 1 커지겠지. 그래서 2에서 1 커지면 3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AB의 중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괜찮니? 이게 첫 번째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K 대 K 마이너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얘를 연장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해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 길이가 K 대 K 마이너스 1이야. K 대 K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전체 길이를 K로 봤을 때 이 길이가 K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길이는 얼마나 얘기지? 1이라는 얘기. 그래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해서 K가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K 대 K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결국 이 길이도 K 대 K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도 1 대 K가 될 거고 아니 1 대 K 마이너스 1 혹은 1 대 K가 될 거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같다는 말은 이 둘이 뭐 하다는 얘기야? 평행하다는 얘기지. 오케이? 닮음이 성립하니까 길이의 비가 같으면 닮음이 되는 거거든. 한 각을 공유하고 우리가 무슨 닮음이라고 하지? SAS 닮음이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평행이 만들었어. 그러면 결국은 이 K 대 K 마이너스 1이라는 경우가 여기도 K 대 K 마이너스 1 아니지? 이쪽이 K구나. K 대 K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K 마이너스 1입니다. 어쨌든 이 표현은 그 닮음을 주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꼭지점을 주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다는 말은 내가 여기서 연장해서 중점에 도착했다면 얘를 계속해서 연장하게 되면 여기도
중점일 거다. 중점일 거다라는 얘기지. 그냥 직관으로 받아들여도 충분히 괜찮아. 자, 그러면 이 중선 위에 반드시 뭐가 있지? 항상 중선들의 교점에 무게중심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중선들 위에 무게중심이 존재하는 거야. 이 중선 위에. 그러니까 니은에서 뭐라고 그랬어? 중선이 y는 3분의 2x 직선 위에 있대. 그게 이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니은은 맞다. 기억도 맞았고 니은도 맞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뭐래? 디귿에서 OAB의 무게중심을 G, 이 친구를 G라고 하지. 그 다음에 OPG의 OPQ의 무게중심을 G'이라고 하지. 여기 무게중심을 G'이라고 하지. 근데 그때 이게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1대5래, 1대5. 여기 1대5란다.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B가 어떻게 되냐? K 값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1대 K였잖아, 맞지? 결국은 이 친구는 이 1대 K라는 것은 이 작은 삼각형과 상대적으로 큰 삼각형의 닮은 B를 찾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도 2대 1이었잖아. 근데 얘도 1대 5래. 그럼 여기 1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교가 쉬워. 즉 다시 말해서 요게 2칸, 1칸, 5칸이면 총 몇 칸이지? 8칸이지. 근데 원점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야. 그럼 얘는 몇 칸 돼야 돼? 4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총 몇 칸? 3칸. 요건 총 몇 칸? 12칸. 즉 닮은 B는 3대 12. 다시 말해서 1대 4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닮은 B도 1대 4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무게중심까지의 비로 구해도 괜찮아. 2대 8이니까 그 닮은 B는 1대 4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닮은 도형이라는 건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B가 항상 닮은 B와 같은 관계를 가져. 그래서 이것은 K가 4가 돼야 돼서 틀렸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런 걸 그냥 저거는 조금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해되는 걸 최대한 잘 이해하려고 합시다. 표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힘내. 그렇지? 힘내. 자, 5번 봅시다.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삼각형 ABC가 적당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ABC가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이 길을 내가 x라고 하고 이 길을 y라고 하고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넓이 s를 2분의 1 xy 곱하기 sin 세타 이렇게 보여도 된다는 사실은 잘 알 겁니다. 오케이? 저거는 이제 사실은 그냥 각이 예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성립합니다. 어쨌든 저게 성립한다는 걸 이용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선분 AB를 5대2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하지. 그러니까 AB를 5대2로 외분한다고 하면 지금 5와 2의 차이가 얼마야? 3이지. 그럼 안을 몇 등분 하자고? 3등분 하자는 얘기야. 얘를 3등분 하고 그럼 A로부터 1칸, 2칸, 3칸, 4칸, 5칸 가고 그 다음에 다시 B로부터 2칸 딱 맞잖아, 맞지? 저 점이 5대2 외분점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 AC의 M 대 N 내분점 M 대 N 내분점을 잡으래. 여기가 P였고 여기가 Q였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생길 건데 이 삼각형과 원래 삼각형의 넓이가 같대. 자, 그럼 표시를 해봅시다. 얘는 요거 한 칸의 길이는 얼마가 돼? 한 칸의 길이는 3분의 1x가 되는 거지. x를 3등분 했으니까 요 전체 길이는 3분의 5x가 되겠지. 즉 삼각형 A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x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뭘 하고 사인 세타를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이각의 크기는 안 바뀌었잖아, 맞지? 문제는 이 길이를 어떻게 y로 표현할 거냐. 저건 무슨 뜻이? 전체를 m 더하기 n으로 봤을 때 m만큼이 저 길이가 차지하는 양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요 길이는 m 더하기 n 분의 m 곱하기 y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 5칸이 있어. 5칸이 있어. 그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2대 3이라고 해보자. 2대 3이라고.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10일 때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하는데 그걸 원래 10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10을 총 5개로 나누었더니 2개만큼이 이 길이래. 그러니까 전체 10을
5개로 나눠봤더니 2개만큼이 저 길이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5는 뭐였지? 2 더하기 3이었다.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전체를 m 더하기 n으로 봤을 때 그중 m만큼, 즉 이 길이와 요 길이의 b를 이 y에다 곱해주게 되면 그게 요 선분 길이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저 친구를 채워넣기만 하면 저게 바로 삼각형 OPQ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뭘 원해? 이 둘이 서로 같기를 원해. 근데 보니까 다른 건 누구밖에 없어. 요 3분의 5라는 친구와 요것만 다른 거야. 이 값이 뭐가 되어주면 요 값이 이 둘을 계산한 결과가 1이 되어주면 3세 되어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완벽하게 같아집니다. 다 약분되니까. 아 그러니까 m이 얼마? 3. m 더하기 n이 얼마? 5. m이 3, n이 2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그냥 그림만 예쁘게 잘 그리면 됩니다. 뭐냐면 2AB는 3BP래. 2AB는 3BP. 이렇게 보면 우리 이런 감각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때 이걸 비례식으로 많이 고쳐서들 풀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랑 성립하려면 AB는 3칸, BP는 2칸이야 돼. 다시 AB는 3칸, BP는 2칸이야. 3, 6, 3, 6에서 같아질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AB는 3칸, BP는 2칸. 얘는 3칸, 얘는 2칸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B를 3칸으로 왔을 때 BP가 2칸이 되어야지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해봅시다. 그러니까 직선 AB가 이렇게 있어.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는 얘를 3칸으로 보겠대. 1칸, 2칸, 3칸으로 보겠대. 괜찮지? 근데 P라는 점은 B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다고? 2칸 떨어져 있다고? 어디야? 여기 있네. 1칸, 2칸. 아, 여기가 P면 되구나. 얘를 P1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B로부터 2칸 떨어진 점 오른쪽으로 가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1칸, 2칸 떨어진 이 점이 이제 P2가 되는 거야. 저렇게 2개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문제에서 P1, P2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AB는 몇 칸? 3칸. P1, P2는 4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P1, P2는 4칸이 1칸, 2칸, 3칸, 4칸, 4칸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AB 길이 구해서 3으로 나누면 1칸 길이가 구해져. 그리고 그걸 4배하면 4칸 길이가 구해지는 거야.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이건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진짜. 근데 왜 4칸? 아니 여기부터 길이를 보면 하나, 둘, P1, P2 길이, P1, P2 길이 구한다. 그런 건 간단한 질문이잖아. 하면 좋아, 그렇지? 오케이. 자 일단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AB 길이를 구하게 되면 계산하면 이거 그냥 바로 3루트 2 나오거든. 그럼 한 칸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3칸 길이가 3루트 2래. 그럼 한 칸은 루트인 거야, 루트 2. 그러면 P1, P2는 몇 칸? 4칸. 따라서 4루트 2. 이거 제곱하면 그냥 다 됩니다. 이 감각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7번 봅시다. 7번. 이 7번 문제가 그 3개 학교에서 한 6문제가 나왔어. 5문제가 6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참고로 2번 나왔나? 아니지. 6문제, 7문제는 아니고 한 4~5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아마 2번 나왔을 거고 다른 학교들도 성신이 아마 이거 하나랑 이걸 변형한 다른 변형 문제 하나랑 그런 식으로 나왔어. 일단 봅시다. 아, 이것도 이 5번도 사실 같은 계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여튼 합시다. 7번, 7번.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대.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일반적인 삼각형을 그리면 하면 됩니다. 자, BC를 1대1로 내분한 점을 D라고 하지. 여기 1대2 내분점을 찾아서 여기를 D라고 합시다. 1대2입니다. 1대2. 한 칸, 두 칸. 자, 그 다음에 BC를 3대4로 외분한 점을 E라고 하지. 그럼 BC를 3대4로 외분하면 이렇게 연장선을 쭉 그려놓고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 B에서 3칸, D에서 4칸이야. 그럼 B한테 가까운 거야? D한테 가까운 거야? B한테 가까운 거죠, 맞지? 그래서 B로부터 3칸 가는 거야. 한 칸, 2칸, 3칸. 그리고 한 칸, 2칸, 3칸, 4칸 떨어진 곳이 바로 여기가 E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AB에 대해서 1대2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A에서 한 칸, B에서 2칸 이렇게. 여기가 F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때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몇 배인지를 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하자. 그러면 요 BD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 ABD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전체 삼각형 넓이를 3분의 1 한 거잖아, 맞지? 높이는 그대로인데 밑변이 이제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요 넓이를 우리가 3분의 1 S라고 할 수 있어.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을게. 그럼 이 넓이를 S라고 보게 되면 요 삼각형 넓이는 밑변이 몇 배가 되었어? 한 칸, 두 칸, 세 칸이잖아, 맞지? 높이는 그대로인데 밑변만 3배 되었으니까 넓이가 3배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3S.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이변의 길이는 또 2배로 늘어났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3S 이렇게. 괜찮지? 그럼 이 전체는 몇 S? 6S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넓이는 3분의 1 S였잖아. 몇 배가 되었지? 18배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물론 이 친구도 여기 이제 길이 표현해가지고 x, y 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그림만으로 푸는 게 더 빨라서 저 친구는 미지수가 껴있어서 이제 문자 자꾸 푼 거고 얘는 그냥 그림으로 기하적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좌표를 보게 되면 여기 5가 있고 6이 있고 여기 4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y는 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6일짜리 직선, 6일짜리 직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그때 이제 이 삼각형 넓이를 이 직선에 의해서 2분분된데 그때 이제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저는 x절편을 구하는 방식부터 이 x절편이 마이너스 k거든. 그래서 요거 찾고 싶은 겁니다. k 값이 구해질 테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전체 넓이 구하면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12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넓이가 6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넓이가 6이 되게 만든 걸 찾는 게 어렵지 않아. 열심히 미지수 잡고 깡 계산은 풀립니다.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얼마야? 6 빼기 k니까 6 더하기 k지.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의 y좌표 구한 다음에 그걸 높이로 삼고 넓이 구해서 풀면 풀려.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말이 너무 빠르지? 거의 F야. 자, 사실 이게 그리고 앞타임에 이걸 수업을 해가지고 더 빨라. 이게 이미 한번 단련이 돼가지고 지금 따따따따따따 하는 중이야. 자, 어쨌든 조금만 조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 친구랑 우리 닮음을 써서 문제를 풀고 싶거든. 그래서 얘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편하게. 그러면 이 빨간색 삼각형과 분홍색 삼각형과 여기 노란색으로 볼게. 이 노란색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닮은 관계가 되지. 그리고 저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는 요 길이가 5로 줄어서 요 길이가 5가 되어서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서 이 분홍색 삼각형 넓이가 10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 노란색 삼각형 대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 B는 어떻게 돼? 넓이 B는 3대 5인 거야. 6대 10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건 넓이 B건 넓이 B. 그럼 닮은 B는 어떻게 되지? 닮은 B는? 닮은 B는 루트 씌운 거라고 했지. 루트 3대 루트 5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지금 요 변의 길이가 얼마야? 5라고 써놨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5인 거야. 여기 길이가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지. 근데 보니까 얼마 곱했어? 곱하기 루트 5를 했지. 여기다 곱하기 루트 5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루트 15가 되고 요 길이가 루트 15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6에서 루트 15를 빼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 k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사실 이제 우리가 시너지 풀면 넓이 2등분이 다 예쁜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런 다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쌤이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마 비슷한 시기에 심리에서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숫자만 잡혀서 모의고사 베이스 문제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여기가 4,8 여기가 4고 6,8 자,
자, 그때 이제 넓이를 이제 2등분할 때 여기 여기 1대2 내분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지나면서 여기 마주보는 변을 통과하는 직선에 대해서 넓이가 이제 2등분됩니다. 이 위쪽 넓이랑 아래쪽 넓이랑 갈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사다리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윗변, 아랫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높이가 같다면 넓이가 같기 위한 조건은 뭐야?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같으면 돼. 괜찮니? 높이가 같다면. 근데 내가 이렇게 쪼개게 되면 어차피 이거 둘이 평행하거든. 그러면 이 사다리꼴과 이 사다리꼴은 뭐는 같은 거야? 높이는 같은 거야. 그럼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 한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 길이 계산해 보게 되면 그냥 바로 나와. 이건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라서 1대2대 루트 5를 성립하거든. 그래서 x좌표가 3 차이 나면 요 길이가 3 루트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2 루트 5라는 거는 계산하면 바로 알 수 있어. 예. 성인이 왔어요. 그 검색해서 이거 제목 검색해서 한 번 더 뽑아줘. 그리고 성명을 챙겨서 흘리고 그 다음에 곧 영상 올라가거든. 볼 수 있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CSH 써져 있는 거 알아? CSH는 창문 성신 한 합쳐서 CSH. 자 합시다. 자 여튼 자 그러면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으면 돼. 괜찮지? 쌤 이거를 이제 별이라고 할게. 그럼 이 길이는 지금 이 전체 길이 구하면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2자라서 x좌표 차이가 4가 나면 이 전체 길이는 4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4 루트 5 마이너스 별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차피 원하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으면 되거든. 그래서 6 루트 5 마이너스 별이랑 별 더하기 루트 5랑 같으면 돼. 그러면 결국 2별 그럼 2분의 5 루트 5가 별이랑 같다는 얘기. 즉 이 길이가 2분의 5 루트 5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사실 너무 올라가버렸는데 그래도 합시다. 이게 지금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근데 마이너스 2라는 말은 1대 2대 루트 5라는 얘기야. 내가 여기를 K, 여기를 2K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루트 5K가 돼. 아니 피타를 써도 괜찮아. K제곱 더하기 2K제곱은 이거다를 풀면 똑같이 계산해서 K가 2분의 5라는 사실이 나와. 오케이. 여튼 그럼 이제 얘가 2분의 5고 얘가 5인 거잖아, 맞지? 즉 우리는 8,0으로부터 출발해서 x축 방향으로 2분의 0만큼 짜가지고 8에서 2분의 5 빼게 되면 2분의 11이야. 0에서 5만큼 올라가. 그럼 이제 0에서 5를 잡으니까 2분의 11,5가 되겠지. 요 x좌표와 y좌표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어. 오케이. 괜찮아? 가인이 질문 있어? 해교는? 완전 질문 있는 표정인데? 아니야? 사실 이제 다른 풀이가 있는데 쌤이 봤을 때 일단 이걸 익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기울기가 x가 4 커지는 동안 함수값이 8 줄어져 나왔지. 그래서 이 길은 1대 2대 루트가 그냥 항상 생긴대.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그 10번 문제는 쌤은 매우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시험 낼 때 정확하게 알고 풀기를 바라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아마 앞번호에도 이제 당황한 친구는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예지는 잘 풀었어 이거? 예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맞췄어요 그거. 예지 9번 너무 빠르다고 계속 막 쌤이 이렇게 써요. 아니 그건 너무 빨라요. 모르겠네요. 자, 뭐를 왜 찾으시고 어느 부분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설명을 해줄까? 처음부터 잘해요. 아니 저 K가 등장하는 데부터 모르겠어요. 근데 K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직각삼각형을 보게 되면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오케이. 아까 이거 줄기 마이너스 2라는 얘기 했잖아. 얘랑 얘랑 지금 평행하거든. 그래서 사다리꼴 그 이야기 썼잖아, 맞지? 그래서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1대2 대 루트 5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 이야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사실. 내가 기울기 첫 개념 한 페이지는 그냥 그거잖아, 맞지? 기울기 못하면 도형 진짜 와 깜빡해. 쌤이 힘들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1대2 대 루트 5라서 K, 2K, 루트 5K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 괜찮아? 네. 자, 10번 봅시다. 10번. 10번 문제는 우리가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일반형일 때도 잘 쓸 수 있느냐를 묻는 거야. 평행 조건은 뭐야? 1분의 A, A분의 A 더하기는 1분의 2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고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데 2가 되면 이제 평행 이것까지 일치해버려서 안 되는 거지. 요거는 괜찮아. 수직 조건을 하는데 이 친구를 이제 그 기울기로 바꿔서 수직 mm 프라임은 마이너스 1로 풀게 되면 이게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두 개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곤란함이 생겨. 그래서 뭐로 풀어야 되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 0이라고 하는 이 공식 있지? 이 공식으로 풀기를 바래. 물론 이제 잘 하는 사람들이야 이걸로 안 풀었어도 알아서 잘 찾아가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A는 그다음 더하기 A 곱하기 A 더하기가 제로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A 제곱 더하기 3A는 제로가 되니까 A는 0과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3개 더하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어서 맞아서 쌤이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지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자, 11번은 이참수가 있는데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아주 기본 함수인 x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가 1인 직선이 하나 이렇게 흘러서 y는 x 더하기 p 그리고 요점을 a, 요점을 b라고 할 건데 그때 이제 여기 1.5랑 요 OA를 연결하고 OB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 이렇게 만들어진대. 그때 이제 손본 AB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런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A점의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하자. 그럼 Y좌표는 알파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베타 컴마 베타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수직이잖아, 맞지? 수직은 길이보다는 우리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OA 기울기를 구하면 알파분의 알파 제곱이라서 알파가 되고 OB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얘는 베타분의 베타 제곱이라서 베타가 됩니다. 결국 이 둘의 곱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제로고 사실 이 알파라는 친구와 베타라는 친구는 이제 이 방정식의 이 2차 방정식이 근이잖아, 맞지? 그럼 근계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는 정보까지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이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기울기 1인 직선 나오게 되면 1대 루트 2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필요 없지. 어쨌든 그럼 결국 이 길이 구해서 루트 2 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 길이는 뭔데? 베타 빼기 알파야.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 곱하기 루트 2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예쁘게 주어졌네. 곱셈공식 변형 쓰면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구해지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5가 된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5가 되었으니까 이 친구는 루트 5가 되겠지. 따라서 답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2가 되어서 루트 10이 될 겁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12번 문제도 사실은 이제 한번 풀고 가면 진짜 짱인데 시험장에서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봅시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래. 직선 AB의 방정식이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지금 여기 점 P는 AB의 중점, 점 Q는 BC의 중점, 그리고 점 R은 AC의 중점. 우리가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보가 몇 개 필요하지? 2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두 점이 주어지거나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P를 안단 말이야. 이 친구를 알아.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나 나머지 한 점만 찾으면 되지. 근데 이게 무슨 점? 중점.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해서 이 친구랑 평행해. PQ 기울기랑 AB 기울기랑 같다 쓰면 그냥 바로 직선이 보여집니다. 오케이. PQ 기울기는 뭐야? QR 기울기군요. QR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5 빼기 1, 4분의 1 빼기 2가 되어서 이게 QR 기울기야. 즉 2분의 1인 거지.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P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Y는 2분의 1 곱하기 X 어디 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3 요거 정리하게 되면 답이 될 겁니다. 괜찮니?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냥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3번 보세요. 13번. 자, 그림을 이쁘게 봅시다. 자, 얘가 y는 ax 더하기 4고 얘가 y는 x 마이너스 2 직선이야. 여기가 A고, O고, B고, C고, D고. 잘 찍었나? 거꾸로 찍었군요. 여기가 C고,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ACO의 넓이가 BCO의 넓이의 2배. 그러니까 요 삼각형 넓이가 요 삼각형 넓이의 2배네. 그러면 삼각형 ACO와 BCO가 이걸 밑변으로 공유하고 있잖아, 맞지? 넓이가 2배가 되었다는 말은 높이가 2배란 얘기야. 지금 이 삼각형의 높이를 그냥 이 길이를 보면 결국 요 길이가 요 길이의 2배란 얘기야. 이 길이 지금 2잖아? 이 길이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수직일 때. 다시 말해서 점 A의 X좌표가 4인 거야. 근데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Y좌표는 2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ABD의 넓이. 요 삼각형 넓이 이번에는 요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 ABD. 이 삼각형 뭐야? 색깔을 이걸 원하지 않는다. 이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가 누구의? BCO의 넓이의 4배. BCO의 넓이의 4배. 그러면 지금 이 길을 내가 밑변으로 보게 되면 다시 지금 이 친구의 높이가 얼마지? 이 점의 y좌표가 2라서 이 친구 높이가 2야. 그럼 이 삼각형은 밑변도 2고 높이도 2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넓이가 4배가 되었다는 말은 밑변의 길이가 4배가 되었다고 해도 괜찮아. 둘 다 높이는 2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지금 삼각형 BCO는 밑변을 2라고 하면 높이가 2가 된다. 높이를 2라고 밑변이 2가 된다.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가 2가 되니까 A, B, D의 넓이가 4배가 되기 위해선 밑변의 길이가 4배, 즉 8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가 2잖아? 2로부터 8만큼 땡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6,0과 여기 4,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게 문제 요구사항.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넓이를 실제로 계산해서 해도 괜찮거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둘 다 높이가 2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길이도 2고 이 길이도 2니까 이 중에 하나를 높이라고 보자. 이제 밑변의 길이 2잖아, 맞지? 그럼 이 밑변의 길이가 2인 삼각형에 대해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넓이가 4배래. 밑변도 4배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가 2였으니까 4배가 되면 전체가 8이 될 거고 2,0은 8만큼 뒤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쌤이 어차피 이거 영상 다 올리거든. 그래서 보고 딱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멈춰서 고민을 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야기했다시피 성분이 필요하면 요청하면 다 해주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튼 그럼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6에서 4까지니까 10만큼 커졌지. 그 다음에 y좌표는 2 커졌어. 그리고 x 더하기 6 이렇게 쓰면 이제 주어진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지지. 그때 문제에서 이런 거 그냥 팁을 알아둡시다. y는 ax 더하기 b에 대해서 뭘 구하라고 했지?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잖아. 치우야.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여기다 1 대입하면 된다. 이해했어?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생각은 꽤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 풀 때. 그래서 답은 5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이때 그 학교에서 24번이 너희가 마지막 문제가 나왔지.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아까. 어떠세요?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했던 거를 좀 떠올려야 되거든. 분적 변형 중에 이제 사각형 관련된 분적 변형이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있고 사각형이 이제 어떻게 주어졌다고 할까?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러지. 이렇게 주어진 사각형이 들어갔어. 우리가 이제 그 이 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사각형 만드는 삼각형 만드는 거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장선을 조금 만들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긋고 나서 얘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삼각형 넓이와 요 삼각형 넓이와 이렇게 그린 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저 사각형 넓이는 처음에 흰색으로 그려본 사각형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와 같아져. 이 삼각형 넓이와 같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가 같다 이러면 혹은 넓이 B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여기도 다 삼각형끼리 뭐 밑변 공유, 밑변 같음, 높이 같음 이렇게 풀어져 나왔지.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려면 저렇게 도형을 같은 삼각형으로 바꿔주는 센스가 필요해. 사실 이 문제 해설을 보면 그 뒤에 이거 이렇게 한쪽 다 채워. 수식으로 풀면.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기하적 해석으로 하면 저런 것들을 쓸 수 있으면 나이스하게 풀 수 있고 이 문제는 이제 저렇게 풀어야 의미 있는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1이 A이고 마이너스 1,1이 A.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1,0이래. B가 1,0. 그 다음에 C가 3,2래. 3,2. C가 3,2. 그 다음 D가 0,4. D가 0,4. D가 0,4. 그래서 이런 사각형이 그려진다. 거기 오타인 건 내가 이야기했지? 0nm입니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E라고 할 때 사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가 같게 된대. 이렇게 선을 쭉 그리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 이제 E라는 점이 있을 건데 요 삼각형 BC랑 이 사각형의 넓이랑 같대.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들 많이 푸냐면 저 사각형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를 여기서 이 직선 연장해서 점집거해서 길이 같다 해서 이제 길이 가지고 넓이 계산해서 B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는 방식으로 많이 풉니다. 이렇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근데 이제 쌤 왔을 때 의미 있는 시간을 풀기에는 좋은 접근은 아니긴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AB를 공유하는 게 사실은 꽤 도움이 돼서 요 직선을 빗변을 삼는 게 좋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선이에요. 이렇게 긋고 나서 여기다가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하는 거죠. 평행하죠. 그럼 내가 이 점을 찾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만 하다면 넓이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를 동공이 풀렸다. 자, 그래서 이걸 찾는 겁니다. 이 친구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4칸 한 칸이라서 기울기가 4분의 1입니다. 얘는 y는 4분의 1x 더하기 4. y 절편이 4니까. 그다음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제 절편이 2분의 1이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이게 요 흰색 직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 흰색은 교점이 여기니까 둘이 연립하게 되면 넘어가면 4분의 3x.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7. 그래서 약분하면 1이 되어서 x는 3분의 마이너스 1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4야. 괜찮지? 자, 근데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얼마지? 마이너스 1이야. 여기는 1이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다시 이 삼각형, 이 녹색 삼각형 넓이와
여기 분홍색으로 전 진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요 분홍색 삼각형 넓이가 같기를 바래. 근데 높이가 같대. 그럼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거든. 근데 어차피 이 차이와 이 차이가 같게 되면 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한 직선에 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4였잖아, 맞지? 그럼 차이는 3분의 17, 여기는 3분의 17. 따라서 여기는 3분의 2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때 문제에서 하라고 한 게 뭐지? AE 대 BE의 길이의 B가 M 대 N이야. 근데 그것도 뭐랑 같아? 이 X좌표 사이의 차이의 B와 같아. 그럼 여기 이 길이는 얼마야? 3분의 20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3분의 23. 이거와 이거의 B입니다. 그래서 3분의 23분의 3분의 17이라서 답은 23분의 17입니다. 거의 닮은 판입니다, 사실. 지금 질문 있니? 괜찮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분 15분. 자, 문제에서 주어진 좌표가 2,4랑 2,4 그냥 그립시다. 5,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인데 여기 좌표가 지금 아까 얼마였냐면 2,4고 5,1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좋은데 봐야 되는데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 합이 6이고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 합이 6이야. 그러면 저 두 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기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꼴은 x좌표 y좌표 합이 일정하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합이 6으로 일정한 거지. 자,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하나 그리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게 되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될 거고 이 친구랑 이 친구 다시 평행한 거지. 그때 이제 요 넓이가 4대 5래. 근데 어차피 이게 평행하다는 말은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았다는 얘기거든. 즉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4대 5라는 말은 저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4대 9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놨지? PQ? PQ를 하게 되면 얘가 삼각형 OPQ 이거랑 OAB의 넓이의 비가 4대 9라는 얘기야. 근데 넓이의 비가 4대 9라는 말은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라는 얘기지? 2대 3이라는 얘기지. 그런 정보를 문제에서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면서 이 친구의 수직,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라는 얘기고 그 친구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y는 x직선일 수밖에 없겠지. 교점이 생겼을 때 요 넓이를 S1, 요 넓이를 S2라고 하고 S1과 S2의 넓이의 비를 구하는 게 문제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뭐 넓이를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될 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 y좌표 합이 얼마라고? 6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y좌표랑 x좌표랑 같으려면 여기는 3,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1대2 매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내가 h라고 잡게 되면 삼각형 OAH는 전체 넓이를 우리가 전체 넓이를 삼각형 OAB의 넓이를 편의상 9S라고 할게요. 9S. 여기서 이제 4대 9였으니까 9S라고 합시다. 삼각형 OAH 넓이는 3S가 되고 삼각형 OBH는 이제 6S가 되는 거죠. 9S를 1대로 나눴으니까. 자, 그때 이제 우리가 S1부터 먼저 구해볼까? 네,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2대 3이라서 넓이는 4대 5야. 그러니까 쓰면 안 되겠다. 넓이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넓이 비가 4대 5야. 그러면 이 S1이라는 친구는 이 전체 넓이 중에 얼마라는 얘기야? 9분의 5라는 얘기잖아. 이 전체를 우리가 4대 5로 나눈다는 말은 전체를 9로 봤을 때 그 중에 5만큼 S1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S1은 3S에다가 9분의 5를 곱한 거라고 하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S2라는 것도 여기는 4대 5인 건 똑같으니까 왜? 닮은 비가 또 2대 3인 거니까 그럼 얘는
전체의 9분의 4만큼이지. S는 원래 넓이 6S에다가 9분의 4만큼이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S1대 S2로 구할 수 있습니다. 15번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영상 올릴 거야.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시연아 왜? 몰라요. 애들가 중얼중얼 그랬어. 자. 너무 힘들어? 모르겠어. 아마 한 20분 정도 더 하면 끝날 겁니다. 20분, 20분은 할 것 같아. 그냥 마플 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참새 같아요. 불피 같아. 그 아마 끝나고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시간에서 잘 이야기해서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정규 수업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얘는 이제 따로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이 문제는 이제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이제 이 A, B 사이를 지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요 길이가 정확히 2가 되고 요 길이가 정확히 3이 된대. 그때 이제 이 직선,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임의로 그렸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지금 그림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요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았어.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 B가 2대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가 1,4고 B가 2,-3일 때 요 네분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2, 4,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더하기 3, 4, 12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요 점의 좌표야.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을 하나 찾은 거야. 이제 뭐까지 찾으면 돼? 기울기까지 찾으면 돼. 다시 말해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다를 가지고 풀어도 돼. 3이다를 가지고 풀어도 괜찮아. 두 가지 풀이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머리를 쓴다면, 왜냐면 이 좌표가 잘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요 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려. 그러면 결국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2여야 돼서 2가 되니까 이 전체 길이가 5로 바뀌는 거잖아, 맞지? 즉 A를 지나면서 그 B로부터의 거리가 5인 점을 찾게 되면 그게 바로 요 직선과 평행한 기울기를 가진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기울기를 찾아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m x-1 더하기 4 이렇게 잡고 그러면 mx-y m 더하기 4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2,-3이었으니까 2m 더하기 3 마이너스 m 더하기 4가 되어서 얘는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7의 절대값이 될 겁니다. 이 친구가 5가 되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넘기면서 제곱하게 되면 m 제곱 더하기 14m 더하기 49는 25m 제곱 더하기 25가 됩니다. 그래서 24m 제곱 마이너스 14m 마이너스 24는 제로가 되고 그러면 12m 제곱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12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3, 4, 4, 3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m의 값은 3분의 4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는데 문제에서 m이 무슨 수? m이 음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요 값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값입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그려도 똑같은 거리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y는 마이너스 4분의 3 기울기로 가지고 x 더하기 5분의 7 빼기 5분의 더하기 5분의 6이군요.
여기가 100이고 소리.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y는 mx 더하기 n에서 뭐 구하라고? m 더하기 n 구하라고. 아 그러면 여기다 그냥 1 대입해도 괜찮겠구나.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식 정리할 필요 없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이 문제는 보겠습니다. 주어져 있고 이런 삼각형 있고 여기 이제 중선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이제 G가 있는 거지. G가 있고 A가 있고 O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기울루트 2라고 쓴 겁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OA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려 나왔어. 어차피 원점 지나니까 얘는 y는 mx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mx 마이너스 y는 제로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b점을 모르니까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얘를 10,6이라고 했고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2대 1이었기 때문에 3대 1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1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 직선은 이 점과의 거리가 2루트 2인 점이 되는 거지. 점집거 쓰면 그냥 바로 풀립니다. m제곱 더하기 루트 분의 자 10m 마이너스 6 이게 2루트 2인 거야. 그러면 여기 2로 약분해도 괜찮거든. 그래서 5m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양변 제곱하게 되면 25m제곱 마이너스 30m 더하기 9는 2m제곱 더하기 2가 돼. 그래서 23m제곱 마이너스 30m 더하기 7은 제로가 되어서 여기가 1, 23, 마이너스 7 그래서 m은 23분의 7 그리고 1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OA가 만약 기울기가 1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더 위로 그려지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제 23분의 7이 답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18번 문제는 다시 이제 항상보면 미국 선포하게 풀려 있을 건데 다시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보는 문제지, 보는 문제. 관찰력. 자, 이걸로 둘러싸인 이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려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을 보게 되면 0,8이랑 8,0을 지나는 이제 직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다시 말해서 8,0을 지나고 얘를 지나고 그 다음 얘는 0,8을 지나고 0,8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수 있어. 뭘 볼 수 있지? 수직을 볼 수 있어. 수직 깨졌어. 자, 수직입니다. 수직. 얘 둘이 수직이야. 근데 얘는 8,0을 지나는 직선이고 얘는 0,8을 지나는 직선인데 둘이 계속 수직이래. 무슨 말이지? 다시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계속 수직이래. 그 다음에 계속 수직이래. 이렇게 계속 수직이래. 좀 삐꾸다. 계속 수직이래. 뭔 말이지 이게? 이 선분이 요 선분이 지름의 양 끝점인 원 위의 점이 바로 저들의 교점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그 마트로시카라고 했던 그겁니다. 각의 크기가 일정한 정도의 자치. 각의 크기가 일정한 정도의 자치.
값이는 원의 일부를 만들게 돼 있어. 근데 특히 직각일 때는 얘가 지름이 되거든. 특히 직각일 때는 이제 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된다고? 내가 이 점을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이 원 위에 저 두 직선의 교점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 세 개가 이 직선 세 개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뭐야? 이 점을 한 꼭지점, 이 점을 한 꼭지점, 그리고 이 원 위에 한 점을 꼭지로 하는 이런 삼각형이 될 거란 얘기지.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언제지? 그냥 이 삼각형이지. 수직이 되는 직각이 되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입니다. 물론 반대쪽에도 있겠지. 반대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제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8, 따라서 8, 8이 64 곱하기 2분의 32가 여기의 최대값입니다. 얘는 약간 기억력 테스트에 가까워서 보면 풀고 못 보면 사실 이제 계산으로는 너무 험난한 과정을 거쳐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4x-3y 더하기 26. 4x-3y 더하기 26. 그리고 3x 더하기 3x 이건 얼마 나왔어? 0, 그 다음에 y 더하기 3. 자, 이렇게 세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내심의 좌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y는 -4가 제일 간단하니까 일단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보게 되면 기울기가 3분의 4거든. 3분의 4는 1보다 크니까 적당히 좀 그립시다. y는 3분의 이건 쓸 필요 없지.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3분의 4.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절편을 구해보게 되면 여기가 -8이고 여기는 이제 그 뭐지? 이 친구가 기울기 -3분의 4거든. -4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교점이 생기는 거지. 여기는 기울기가 -4분의 3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심을 구한다는 건 뭐 이제 길이 구하고 좌표 구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다면 그냥 두 각의 이등분선의 혹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쓰면 이제 이 방식으로 구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구하는 거는 성실하게 계산하긴 해야 되거든. 우리가 이 직선이 임의의 점을 P라고 잡게 되면 x, y라고 잡으면 요 직선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제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저기다가 하게 되면 5분의 절대값 4x-3y 더하기 10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저거는 개수가 그냥 1이잖아. 1분의 절대값 y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5를 넘겨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3y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절대값 푸는 거니까 뿔마 2개 생기잖아. 4x 3y 더하기 20는 5y 더하기 20 하나. 그다음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20은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0을 됩니다. 근데 보면 이 친구가 이제 기울기가 양수거든. 이 친구는 기울기가 음수야. 근데 보면 기울기 양수인 거 너무 명확하잖아. 따라서 이제 y는 2분의 1x 직선이 저 직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직선이 y는 2분의 1x 직선이야. 그리고 뭐 이제 쌤이 수업 때 아마 이제 이야기를 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 기울기가 3분의 4잖아. 이 기울기 3분의 4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2분의 1이야. 이거는 그냥 자주 나오는 숫자라서 외워도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정말 자주 나오는 숫자예요. 사실 쌤은 진짜 많이 씁니다. 문제 볼 때.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이 직선을 구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번,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0을 이쪽으로 하자. 그럼 우리가 p를 x, y에다 잡고 이제 각의 이등분선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구한다. a'x, b'y, c'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괜찮지? 근데 만약 이거랑 같다면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라지 A라고 하고 이 식을 라지 B라고 하게 되면 결국 뭐 푸는 거지? A 더하기 B는 제로, A 빼기 B는 제로 푸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같을 때는 그냥 둘이 더하면 하나, 둘이 빼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7x 더하기 y 마이너스 15는 제로가 하나 만들어지고 둘이 빼게 되면 x 더하기 빼기 7y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55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을 요럴 때는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이때 이 친구 기울기는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이제 쌤이 그림을 잘 그렸어. 이게 기울기가 더 크고 절대값이 더 작아서 이렇게 뒤틀어진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인 거지. 그러니까 요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야. 그러면 요 직선과 또 y는 2분의 1 직선, 요 두 직선의 이제 격점을 보는 거지. 얘 둘을 연립하는 거야. y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5x. 그래서 x가 2가 나오고 2를 여기다 대입하면 y가 1이 나와서 2,1이 그 내저번의 중심 내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20번. 의지야, 의지가 꺾였니? 의지가 꺾였니? 불하지 않음. 자, 20번 봅시다. 20번. 낙서니까. 20번 보게 되면 세 직선이 주어졌어. 2x y 더하기 6. 그 다음 2x 더하기 4y 더하기 7은 mx 마이너스 y 더하기 1 더하기 3. 근데 이제 둘러싸인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래.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이제 보이지 않았지. 뭐가? 수직이. 그러면 봐.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렇게 수직이 있어. 근데 수직이 있는 이등변 삼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반드시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되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게 되면 그 각의 이등분선과 나머지 한 선분과는 한 변과는 반드시 수직일 수밖에 없어. 그럼 끝난 거잖아. 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면 얘랑 뭐여야 되는데 수직이어야 된대. 수직이어야 된대. 이 둘의 각의 이등분선과 이 직선은 수직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조건 만족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얘는 x 더하기 2y 더하기 2분의 1은 0이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3x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3은 제로가 되고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게 되면 x 마이너스 3y 더하기 2분의 1은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가 뭐가 되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의 기울기는 m이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렇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지만 수직되어서 양수 되겠지. 따라서 m의 값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제들을 보면 느꼈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다 이 문제는 이런 거야를 알고 문제를 두들 패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우리 열심히 해결해 봅시다. 사실 내신에서는 좀 힘들어. 이런 유의 문제. 그리고 낯선 문제 한두 개, 두세 개를 열심히 풀어서 시험에서 맞추는 거예요. 방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모의고사에 나왔거나 혹은 여러 학교 내신들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거든. 이제 그런 사고들을 익혀놓고 사실 약간 기억력으로 문제를 찾아내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일단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